예, 이번 시간은 이제 스크린 객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루아소피아 블로그의 코어 쪽에 보면요. 코어 메뉴 보면은 스크린 항목이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스크린이라는 거는 이제 전역 객체인데요. 그 화면을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채우고 있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객체의 필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 전체 화면의 배경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객체에 다양한 이 필드들이 있어가지고 화면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라는 필드하고 하이트라는 필드는 그 실제로 논리적인 그 해상도, 논리적인 해상도에서의 그 폭과 높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위스하고 디바이스 하이트는 실제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그다음 태블릿의 실제 기계적인 해상도를 의미를 해요. 우린 지금 해상도를 전부 다 1080에 1920으로 맞춰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지컬 위스하고 로지컬 하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논리적인 해상도하고 물리적인 해상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가 요새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해도 기종이 뭐 수백 가지가 넘겠죠. 그리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해상도는 전부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앱이 그렇게 각각 다른 물리적인 해상도에서 어떻게 동일한 화면을 표시를 하느냐, 동일한 그 콘텐츠를 표시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블로그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스크린 사이즈, 그 휴대용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겠죠.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통계가 있는 블로그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80, 1920이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기들을 보면은 이것보다 해상도가 더 낮은 기기들도 있고 해상도가 더 높은 기기들도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해상도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기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기들의 해상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음, 이거의 해상도가 뭐 예를 들어서 1440에 예를 들어서요, 2960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이제 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이제 스크린점 디바이스 위스가 될 거고, 요 값이 이제 스크린점 디바이스 하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해상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1080, 1920. 그러니까 이거를 정중앙에다 놔둬도 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중앙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도형을 배치를 하면은 화면이 많이 비게 되죠. 화면이 많이 비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면은, 원래 이거를 이제 1080에 1920의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해상도에서 0,0점을 찍으면은 2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해상도에서 1079,1919점을 찍으면은 2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바이스의 해상도가 높으면 화면이 많이 텅 비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이거를 비율을 유지를 한 채 이렇게 쭉 확대를 해요. 비율을 유지를 한 채 확대를 하는데 언제까지 확대를 하냐면은 이 폭에 딱 이게 들어맞을 때까지, 혹은 이 높이에 딱 들어맞을 때까지 이거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폭이나 높이가 딱 들어맞으면 확대를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폭하고 딱 맞는 어떤 확대 비율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위의 공간하고 아래 공간이 이렇게 조금 남게 되죠. 예. 원래 이 논리적인 해상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확대를 쭉 했을 경우에 지금 뭐 이 해상도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위아래가 약간 비든지 좌우가 약간 비든지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0,0을 찍으면은 논리적인 좌표죠. 여기가 될 거고 1079,1919 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x0하고 y0 좌표는 뭐냐? x0하고 y0 좌표는 이 상태에서 요점하고 요점의 좌표입니다. 이 논리적인 그 해상도를 쭉 스케일업 해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폭이나 높이에 맞춰져 있을 때 빈 여백이 생기죠. 그 여백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한 그 좌상점하고 우하점의 좌표가 x0, y0하고 and x, and y점이 돼요. 이게 x0, y0 점이 되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x0, y0가 되고 이게 2호점이 and x, and y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해상도를 디바이스 해상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업 하는 모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터박스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config.rui에 보면은 어떤 모드를 쓸 건가 지정을 해주는 게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케일업 하는 방식을 레터박스 모드다 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른 스케일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뭐냐면은 x0, y0가 0,0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디바이스 해상도가 더 높더라도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요 논리적인 해상도하고 딱 맞으면은 x0, y0가 0,0이 2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y0가 이 0 값보다 위에 있으니까 y0가 음수가 되겠죠. and y는 여기 1919 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1919 값보다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스크린 전역 객체에 있는 x0, y0 하고 and x, and y 점이 이렇게 계산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크린.x0, y0 그 다음에 스크린.ndx, ndy의 의미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앱을 개발을 할 때 정확하게 지금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의 스크린의 좌상점하고 이게 좌상점이죠. 그 다음 우하점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싶을 때 이 필드들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스크린적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스마트폰의 경우에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쥐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모드가 포트리트 모드입니다. 예. 똑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세로로 긴 방향으로 쥐고 있을 때, 혹은 랜드스케이프 레프트는 옆으로 뉘었을 때죠. 혹은 랜드스케이프 라이트도 옆으로 뉘었을 때인데 방향이 이거는 이제 포트리트에서 왼쪽으로 눕혔을 경우고 이 경우는 이제 포트리트에서 오른쪽으로 눕혔을 경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개별 앱을 개발을 할 때 이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은 스크린 객체에다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온키 메소드, 그 다음에 온탭 메소드, 온터치 메소드 이런 것들을 그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터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했을 때 그 호출이 되는 함수 그거를 사용자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스크린을 터치를 했을 때 그 사용자가 의도하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지난번에 그 작성한 F4 메소드죠. 이거를 이제 여기 전체를 이제 코멘트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이걸로 시작을 하고 이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대괄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괄호 2개 이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2개로 이렇게 닫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코멘트 처리가 돼요. 보통 이제 끝에다가도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왜냐면은 여기 이것 자체를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해주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죽이면은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시 코멘트 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코멘트로 처리가 돼서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쪽이 코멘트로 처리가 되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크린의 필 메서드부터 한번 스크린 전체의 배경색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컬러 객체를 써서 스크린의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로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바대로 스크린 객체에다가 원터치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 메소드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메소드는 스크린 그러니까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겠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터치를 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터치가 발생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터치된 그 동작의 상태하고요. 상태하고 그 다음에 뭐 XY 좌표 같은 것들이 여기 이 함수의 2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하고 2.y는 터치된 그곳의 x좌표, y좌표를 x좌표, y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페이지라는 필드는 지금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겠는데 비긴이란 문자열을 가지는데요. 터치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비긴 그 다음에 터치를 시작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 위를 슬라이드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터치한 상태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을 때 페이지는 move라는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를 뗐을 때 end 그 다음에 어떤 그 다른 이벤트에 의해서 터치가 취소가 됐을 때 캔슬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점 여기 이 매개 변수에 넘어오는 이게 이제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의 페이지라는 이 요소는 뭐를 갖게 되냐면은 비긴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치를 맨 처음에 시작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치를 맨 처음에 시작했다면은 그 터치한 곳의 XY 좌표를 화면에다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실제 디바이스에서 터치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의 좌표가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출력이 되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화면에 어떤 곳에 이렇게 사용자가 터치를 했다. 터치를 한 순간에 2.page는 begi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 onTouch 메소드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2.page는 move입니다. move.
각각의 움직이는 점에서 각각의 움직인 점에서 move 이점 페이지가 move라는 문자를 가지고 onTouch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가락을 뗐다. 예. 손가락을 화면에서 뗐다. 그러면은 end라는 문자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 페이지라는 요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현재 터치가 됐는데 이게 터치가 시작이 된 건지 터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터치가 끝났는지 이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X하고 Y 필드에는 실제로 그 터치가 된 곳에 XY 좌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의 XY 좌표. 그 다음에 move 상태였다면은 move 상태일 때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이 점값들을 가지고 onTouch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려면은 이점 페이지가 move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